1970년대 대한민국 군대 한중대 내무반의 풍경입니다. 새벽 점호가 끝나고 분대원들이 막 자리에 앉는 그 순간 분대장이 들어섭니다. 계급장엔 분명 하사 마크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분대원 중 제일 오래된 고참 병장이 그를 보자마자 시큰둥하게 등을 돌립니다. 눈빛엔 노골적인 무시가 담겨 있습니다. 야, 저 하사 나보다 나중에 들어온 거 아냐? 옆에서 상병 하나가 낮게 중얼거립니다. 분대장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단풍하사의 현실이었습니다. 오늘 전우위 기록에서는 1970~80년대 대한민국 군대에 존재했던 특수한 계층 단풍하사가 왜 그토록 힘든 존재였는지 7가지 이유로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본인이 직접 단풍하사를 경험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 곁에서 지켜보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그 시절의 기억을 함께 되살려 보겠습니다. 7위, 단풍하사라는 이름 자체가 이미 자조였다. 모든 것은 그 이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단풍하사, 듣기엔 어딘가 낭만적인 느낌도 납니다. 붉게 물든 단풍처럼 계절의 절정을 달리는 것 같기도 하죠. 하지만 실제 이 말에 담긴 뜻은 그 어떤 영예와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 명칭의 기원에는 2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급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1970~80년대 부사관 후보생 시절의 계급장은 노란색 병장 4줄 위에 V자가 달린 형태였는데 그 V자의 색깔이 바로 단풍빛 붉은색이었습니다. 정식으로 임관하면 V자가 노란색으로 바뀌지만 후보생 신분일 때만큼은 그 붉은 단풍색 계급장을 달고 다녀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복무 기간의 유한성에서 비롯된 풀이입니다. 단풍은 아무리 아름답게 물들어도 결국 지고 마는 법입니다. 이들이 달고 있는 하사 계급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병사로서의 의무 복무 기간이 끝나면 미련 없이 전역해야 하는 잠깐 빛났다가 사라지는 존재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 이름을 처음 부른 것은 영광을 기리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스스로 비웃는 자조였습니다. 군대라는 공간에서 계급은 달았지만 그 어느 쪽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한 채 스스로를 지는 단풍에 빗대며 씁쓸하게 웃었던 사람들, 그것이 단풍하사였습니다. 이름 하나만으로도 그들의 처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6위, 원하지도 않았는데 강제로 차출됐다. 단풍하사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지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반하사 제도는 1972년부터 1994년까지 운영된 제도입니다. 당시 대한민국 군대는 심각한 하사관 부족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부사관 수가 부족한데 현장에서는 분대장 자리가 계속 비었습니다. 지원자들이 줄을 서서 들어오면 좋겠지만 그게 현실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당시 하사관으로 지원하면 의무 복무 기간이 일반병보다 길어지는 데다 처우도 딱히 나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회에 나가 취업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인식이 팽배하던 시대였습니다. 결국 군은 고육지책을 선택합니다. 기다리기 지쳐 스스로 공급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현재 의무 복무 중인 병사들 중에서 일방적으로 선발하여 하사관 교육대로 보내고 교육을 마치면 하사 계급장을 달아 다시 부대로 복귀시키는 방식입니다. 지원이 아닙니다. 군의 명령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중대장실로 불려가거나 아침 점호 때 이름이 불리는 겁니다. 너 하사관 학교 가라. 거절할 권리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상병이나 일병 신분으로 부대 생활을 이어가고 있던 병사가 하루아침에 하사관 교육을 받고 분대장으로 복귀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원하지 않은 자리에서 원하지 않은 책임을 지고 원하지 않은 갈등과 싸워야 했던 사람들이 바로 단풍하사였습니다. 시작 자체가 이미 비자발적이었습니다. 5위, 교육 기간이 터무니없이 짧았다. 그렇다면 군은 이들을 얼마나 교육시켰을까요? 분대장이라면 병사들을 통솔하고 전술 상황에서 판단을 내리고 훈련을 주관해야 합니다. 그 책임을 지기 위해 얼마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지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일병 혹은 상병 중에서 선발된 인원은 고작 2개월, 길어도 수개월 정도의 단기 분대장 교육을 받고 바로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반면 정규 부사관은 하사관학교에서 최소 6개월 이상의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리더십 교육, 전술훈련, 병사관리법, 행정 업무까지 체계적으로 배운 뒤 현장에 나오는 정규 하사와 급조된 단기 교육만 받고 바로 분대장 완장을 찬 단풍하사는 출발선 자체가 달랐습니다. 문제는 현장에서 그 차이가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분대원들이 모를 리 없었습니다. 부임 첫날부터 이미 분위기는 차가웠습니다.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간부 자리에 앉혀졌으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한 상황에서 베테랑 선임병들의 냉소까지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짧은 교육, 부족한 준비, 그리고 시작부터 기울어진 운동장, 단풍하사가 발을 내딛는 그 첫 순간부터 이미 모든 것이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4위, 선임병들이 절대로 말을 듣지 않았다. 단풍하사 생활에서 가장 일상적으로 맞닥뜨리는 현실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계급장은 하사인데 분대원들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상황, 군대의 기본 질서가 이들에게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복무 기간이 30개월에 달하던 시절, 부대 안에서 실제 서열의 기준은 계급이 아니라 입대일, 즉 짬밥이었습니다. 먼저 들어온 사람이 대우를 받는 것이 병역 내의 불문율이었습니다. 그런데 단풍하사는 상병이나 일병 때 차출되어 하사관 교육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면 자기가 교육 가기 전에 함께 생활하던 선임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계급은 하사인데 짬밥으로는 분명한 후임입니다. 법적으로는 간부였지만 실상은 병 취급을 받는 애매한 신분이었기에 선임 병사들은 거리낌 없이 이들을 무시했습니다. 명령을 내려도 야, 우리 후임 아니야? 왜 내가 나한테 명령하냐는 눈빛이 돌아왔고 지시를 해도 뒤에서 수군거림이 따라왔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병사들끼리 단합하여 단풍하사의 지휘를 공개적으로 무시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더욱이 당시에는 병역 내 인권의식이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았기 때문에 설령 하사가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기가 매우 어려운 분위기였습니다. 분대장이라는 직책은 있는데 분대장으로서의 권위는 존재하지 않는 기묘하고 고통스러운 처지, 군 생활 내내 그 간격을 좁히기 위해 홀로 애써야 했던 것이 단풍하사의 일상이었습니다. 3위, 월급은 병사 수준, 책임은 간부 수준. 힘든 상황에서 묵묵히 일한다면 그에 합당한 보상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단풍하사에게는 그 기본적인 형평성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분명 분대를 지휘하는 간부였습니다. 훈련 계획을 세우고 분대원들을 통솔하고 상급 부대에 보고해야 했습니다. 전투 상황에서 분대의 생사를 책임지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급여는 정규 부사관인 단기 하사와 전혀 달랐습니다. 일반 하사의 급여는 병장의 2배 수준에 그쳤습니다. 정규 하사와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었고 간부로서의 처우는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복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반 하사는 급료나 복장 모두 부사관이 아닌 병과 같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계급장만 하사이고 실제 생활은 일반 병사와 크게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저녁 점호까지 분대를 이끌어야 하는 책임은 고스란히 지면서 그에 걸맞은 급여도 독립된 공간도 정규 간부로서의 대우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 모순은 단순히 개인의 서러움을 넘어서 당시 대한민국 군대가 얼마나 근시안적으로 부사관 문제를 해결하려 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필요할 때는 간부처럼 무리고 보상할 때는 병사처럼 취급한 것입니다. 그 이중성이 단풍하사의 삶을 가장 현실적으로 옥죄었던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2위, 계급으로도 짬밥으로도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다. 단풍하사의 가장 근본적인 비극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군대 안에서 어느 쪽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는 어엿한 간부로 행세해야 했지만 정규 부사관들 사이에서는 반쪽짜리 취급을 받았습니다. 부대 안의 암묵적인 서열을 따르자면 이런 기묘한 구도가 형성됩니다.
오래된 고참 병장이 가장 위에 있고 그 아래로 병 출신 일반하사 그리고 징집형 일반하사가 자리 잡는 시기였습니다. 만약 정규 단기 하사가 가장 늦게 입대했다면 이 서열에서 맨 아래로 내려가는 황당한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계급으로는 분명히 위인데 짬밥으로는 명백히 아래인 상황이 동시에 공존했습니다. 더욱 곤혹스러운 것은 징집형 일반하사의 경우였습니다. 이등병 신분으로 훈련소에 들어갔다가 하사관학교로 차출된 경우 돌아왔을 때는 하사 계급장을 달고 있지만 자신보다 먼저 입대한 상병이나 병장들이 여전히 군대 안에 있습니다. 이등병 출신 하사는 계급으로 밀고 고참 상병과 병장은 짬밥으로 밀었습니다. 어느 쪽이 이기는지와 상관없이 그 갈등의 한가운데에서 매일 전투를 치러야 했던 것은 단풍하사 본인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간부처럼, 어떤 날은 병사처럼 어느 쪽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면서도 양쪽의 의무를 동시에 떠안아야 했던 이 이중적 처지가 단풍하사를 그 어느 계층보다 고단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1위, 군 지휘부마저 이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이유가 남았습니다. 선임병들이 하사를 무시하고 지휘 체계가 흔들리는 상황은 군 지휘부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보고가 올라왔을 것이고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휘부가 선택한 것은 단호한 시정이 아니었습니다. 형식적인 제지에 그치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부대를 실질적으로 굴러가게 하는데 선임병들의 역할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정규 부사관이 부족한 상황에서 병영 안의 비공식적인 질서는 고참 선임병들이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신병들을 교육하고 내무반을 통솔하며 부대 분위기를 이끄는 것은 사실상 고참 병장들의 몫이었습니다. 지휘부 입장에서는 그 선임병들의 심기를 건드리기보다 단풍하사 혼자서 그 갈등을 감당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훨씬 편한 선택이었습니다. 결국 이 제도의 본질은 이것이었습니다. 당장 부사관이 부족하니 의무복무 중인 병사에게 하사 계급장을 달아주고 간부 업무를 떠맡긴 뒤 생기는 모든 문제는 그 개인이 알아서 해결하도록 한 것입니다. 제도적 보호도 합당한 대우도 권위를 뒷받침해줄 시스템도 없이 국가가 필요할 때 불러 세워놓고 불편한 결과가 생기면 외면해버린 것입니다. 그 빈자리를 단풍하사들은 오로지 개인의 의지와 인내심으로 버텼습니다. 누군가는 고참 선임들에게 먼저 고개를 숙이며 관계를 만들어 나갔고 누군가는 이를 악물고 권위를 세우기 위해 매일 싸워야 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쉬운 길은 없었습니다. 단풍하사, 붉게 타오르다 이름 없이 떨어진 단풍잎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1972년 이 제도가 시작되어 1994년에 폐지될 때까지 수많은 청년들이 원하지 않은 계급장을 달고 누구도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는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은 바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 시절의 서러움과 억울함은 쉽게 말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있었기에 그 시대의 군대가 굴러갔고 대한민국이 지켜졌습니다. 단풍하사로 복무하셨던 모든 분들, 그리고 그 곁에서 함께 땅을 밟고 밥을 먹고 밤을 지샜던 모든 전우 여러분들께 이 영상을 바칩니다. 여러분의 젊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모든 용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그 시절의 기억을 남겨주세요. 단풍하사를 직접 경험하셨던 분이라면 더욱 반겨드리겠습니다. 전우의 기록은 잊혀가는 우리 군대의 역사를 계속해서 기록해 나가겠습니다.